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 재밌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감하게 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어.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못생긴 사람이 불쌍한 건지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건지 한번 볼까요? 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딱하지만은 많은 돈을 갖고도 선물 하나 보낼 리가 없는 사람은 더 딱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딱한데 먹을 것이 풍족한데도 함께 먹을 리가 없는 사람은 더 딱하고요. 함께 할 짝이 없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딱하지만 옆에 짝을 두고도 정없이 사는 사람은 더 딱하더라. 더 딱한 겁니다. 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정약용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시지 못하는 물은 물이 아니고 쓰지 못하는 재산은 재산이 아니다. 이게 골 때리네요. 마시지 못하는 물은 물이 아니고 쓰지 못하는 재산은 재산이 아니다. 열심히 벌어들인 것을 행복하게 쓰기 위해선 그것을 함께 즐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다가 혼자 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씩 뒤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억만금보다 귀한 존재일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딱한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반도체 참 치열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 그런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삼성,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시장 선두를 지키고 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메모리 쪽 아니면 AI 쪽 반도체 영역 등에서 중국이 기초 역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더라.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최근에 발간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5대 5개 기술 분야를 봤는데 기초 역량 대다수가 이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는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대만을 비교해도 순위도 매겼다. 이 조사 결과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 봤을 때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90.9%, 중국은 94.1%보다 낮은 3위를 기록을 했고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이 전력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은 한국이 67.5%로 6위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4위였네요. 중국은 79.8%. 한국보다 2단계 높았습니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이죠. 센싱 기술 기초 역량도 한국이 5등, 중국이 4등입니다. 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의 그 기술 기초 역량은 한국하고 중국이 74.2%로 공동 4위였고 이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5개 분야에서 전력 반도체하고 차세대 고성능 그 센싱에서는 중국에 뒤쳐졌다고 합니다. 이 설문 참여의 그 전문가들은 앞서서 22년 진행된 기술 수준 평가에도 참여를 했는데 당시에는 5개 기술 모두 우리나라가 중국에 앞서 있었는데 2년 만에 평가가 뒤집힌 셈이에요. 이 보고서는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높은 대외 의존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지난 2014년도부터 이 반도체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로 분석이 되죠. 이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 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는 중국을 앞섰는데 기초 원전하고 설계 분야에서 중국에는 밀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칠 그 미래 이슈로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의 유출과 AI 반도체 기술, 미중 견제, 자국 중심의 정책과 이 공급망 현지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 그 대다수가 국내 반도체 기술 수준을 하강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출산으로 국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 비율은 더욱 줄어드는 한편, 핵심 인력마저 더 나은 환경과 이 보상을 찾아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력 유출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도 실제 미국 마이크론이나 중국의 창신 메모리 등 그 해외 기업들이 국내 주요 메모리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리크루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미국이 엄격하게 수출 통제를 하면은 한국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거나 극단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 등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거죠. 이에 대해서 보고서는 향후의 국내 반도체 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 판단을 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제재 등 이 동남아시아의 급성장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미국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다 보니 이 반대급부로 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대래 향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현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R&D 투자 절대 규모도 작지만은 민간 기업의 그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도 적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전환 역시 다소 더딘 상황은 우려를 키웁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과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협력업체가 공존하고 있지만은 이 다품종, 고집적 소자 생산이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여러 형태의 기업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 그 수준이 향상을 위한 그 미래 이슈 1위는 뭐냐? 핵심 인재다. 핵심 인재. 인재가 중요한 거예요. 인재 확보를 위해서 그 양성과 기존 핵심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좀 필요한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냥 홀라당 다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같은 데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까지 추월한 가운데 일본도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부활을 해요.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 관세를 포함해서 자국 투자를 유인하면서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여부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처럼 AI 시장 확대로 기업을 넘어서 국가 간의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반도체 특별법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져 가지고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확실한 대응책 없이는 글로벌 경제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키옥시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경쟁이 높은 일본도 낸드하고 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키옥시아. 키옥시아의 경우는 최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고체 회로 학회에서 332단 낸드 플래시 기술을 공개했고, 이게 하이닉스가 312단이고 삼성 286단보다도 고적층이에요. 작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2조 원 규모의 보조금이 힘을 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일본한테도 따라잡힐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해서 삼성도 잘하겠지만은 정부에서도 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정치인들도 도와줘야 하고, 언제까지 매번 그 이념 전쟁이나 하고 싸우고 있고 서로 헐뜯고 있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저렇게 혈안이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도 지금 중리산이 하는데 참 큰일이죠. 상황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 이 시기가 위기가 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